안녕하세요. 문학주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들 작품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작가 한강은 1970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인 한승원 역시 작가죠. 서울로 이주한 뒤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대학 재학 시절부터 시와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로는 1993년 서울의 겨울 등 4편의 작품으로, 소설로는 1994년에 붉은 닻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죠. 이름인 한강은 필명이 아니라 본명입니다. 작가 자신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이전부터 문학성을 인정받던 그녀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아마도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수상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굵직한 작품들을 남기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자가 되면서 한국 문학의 경사가 되었죠.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이지만 사실 2004년, 2005년에 각기 발표된 바 있는 연작소설입니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 볼 것이라는 3부로 구성되어 있죠. 각기 따로 발표된 작품이긴 하지만 일관된 흐름과 지향점이 있어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수상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소설인데요.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작품인데다가 담겨진 내용의 수위가 높아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입장벽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대표작인데다가 문학성을 인정받는 소설이니만큼 이 작품을 놓치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워낙에 상징적인 구성과 표현이 많은 작품이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해석 영상과 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만 제 영상을 하나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애란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의 언니 인혜가 있고요. 영애는 정서방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인혜 역시 영상예술가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인혜와 영애 자매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영애는 평생 특별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편 정서방은 자신에게 딱히 원하는 것 없이 집안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아내에게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서방은 새벽에 일어났다가 영애가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고 꿈을 꿨다는 알지 못할 말을 듣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영애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고기류, 생선류, 심지어 달걀이나 유제품까지도 모두 버리고 있었고 놀란 정서방은 일단 늦은 출근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영애는 남편에게 채식을 선언했고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정서방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만큼은 채식을 하며 살아야 했죠. 그러면서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영애는 갈수록 밤잠도 줄여가는 등 특이 행동을 보이며 체중도 급속하게 빠져갑니다. 얼마 후에 정서방은 직장 상사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초청을 받았고 영애와 함께 참석하지만 거기서 그녀는 채식주의자임을 드러내죠. 영애가 보이는 특이한 행동과 말 때문에 분위기는 썰렁해졌고 상사들에게 잘 보이길 바랐던 정서방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날 밤 정서방은 처가에 전화를 해 영애의 근황을 알리죠. 영애의 친정 식구들은 여러 차례 그녀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얼마 후에 영애 어머니의 생신이 되어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날 역시 영애는 육식을 거부했고 다혈질인 아버지가 억지로 입을 벌려 고기를 넣어주지만 영애는 고기를 뱉고 괴성을 지르며 칼로 자해를 합니다. 영애는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가족들은 그녀를 걱정하지만 정작 영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정서방은 아내를 퇴원시키러 병원에 갔다가 그녀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사람들이 다니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죠. 가까이 다가간 그는 영애가 죽은 동박새에 찢겨진 사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말았고 영애는 혼자 원룸에서 살아가죠. 한편 영애의 언니 인혜는 영상예술가인 남편과 결혼해 지우라는 이름의 아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혜 역시 영애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술가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잦은 야근과 밤샘을 하며 작업에 골몰하며 살았죠. 인혜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처제인 영애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아내로부터 그녀의 엉덩이에 아직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심취하게 됩니다.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처제와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영애를 찾아가 자기 작품에 출연해줄 것을 요청하죠. 그 작품이란 나체인 상태로 온 몸에 꽃과 식물을 그린 후 그 육체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영애는 그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자기 몸에 식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이내의 남편은 성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그는 후배인 제이를 섭외해 그의 몸에도 꽃과 식물을 그리고 영애와 함께 여러 포즈를 짓게 하며 영상을 찍지만 성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영애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마침 동생이 걱정되어 찾아온 이내에게 걸리고 맙니다. 이내와 남편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난 영애는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서 햇빛과 바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 결국 이내의 가정도 깨어졌고 영애는 축성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죠. 하지만 영애의 이상 증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을 식물로 여기며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영애의 친정 식구들도 하나둘 그녀와 연락을 끊어가는 와중에 그녀를 돌아보는 사람은 언니인 이내가 유일했죠. 이내는 어떻게든 영애가 채식이라도 재개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끝내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내는 어린 시절 영애와 같이 산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건강을 잃어갑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서는 식사를 거부하는 영애에게 관을 삽입해 미음이라도 공급하려는 시술을 하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는 통에 출혈이 발생하고 말죠. 결국 병원에서는 영애의 입원 치료를 포기하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고 이내는 동생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며 상념에 잠깁니다.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영애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제목인 채식주의자 때문에 흔히 영애가 채식주의자를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지, 채식주의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에 이어지는 몽고반점, 나무 불꽃까지 전체를 조망해보면 영애가 지향하는 것이 채식주의자 자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언하는데 이는 육식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인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형부에 의해 온몸에 꽃과 식물을 그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스스로를 식물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애는 정신병원에서 마치 자기가 나무라도 된 것처럼 땅을 짚고 물구나무를 서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녀가 채식을 하는 인간을 넘어서 식물 자체를 지향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지 알아?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 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그 후에 영애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바라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녀의 최종 지향점은 바로 인간도 식물도 아닌 무존재임이 확인됩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지 않는 자신이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언니 이내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영애가 궁극적으로 무존재를 지향하는 이유는 무존재야말로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육식은 다른 생물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육식을 하는 인간이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간주되죠. 영애의 남편인 정서방조차도 자기 아내가 채식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녀에 대해 특별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작가 한강은 육식을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폭력과 착취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애가 처음에 채식을 선언한 이유를 자신의 꿈에서 찾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피비린내가 만연한 폭력적인 내용이라는 점이 이를 암시하죠. 그리고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무존재를 지향하는 영애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영애와 그의 연인인 이내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순종적 아내상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저마다 남편에게 헌신적이며 그들의 어머니 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마치 그림자같이 남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뒷바라지합니다. 반면에 이들과 대조적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되게 폭력적이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내와 영애자매의 아버지는 다혈질로
젊은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되며 두 자매의 막내 동생인 영호 역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이내의 남편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애의 남편 정서방의 경우에는 강한 출세욕을 드러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에서 이내와 영애는 이러한 남성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애의 엉덩이에 남아있는 몽고 반점이 그녀의 형부에게는 욕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폭력과 욕망의 대상화가 된 여성의 이미지를 예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은 피 흘림이라는 것을 통해 선명하게 시각화되고 있는데 이내는 하열이라는 형태로 영애는 자해를 통해서 피를 흘리죠. 이는 채식주의자 챕터의 마지막 장면에서 영애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동박새의 사체에 선명한 붉은 혈흔이 있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한편 작가 한강은 여성의 이미지를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폭력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애는 채식을 선언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가슴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여성의 가슴은 비폭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애가 자신의 나치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여성의 육체에 부여된 비폭력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여성은 고통당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비폭력의 상징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영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애임이 틀림없지만 사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채식주의자 챕터에서는 영애의 남편의 시점으로, 몽고 반점 챕터에서는 형부의 시점으로, 나무불꽃 챕터에서는 언니의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영애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며 그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가 한강은 일부러 그녀의 목소리를 줄이거나 음소거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영애의 말이나 생각이 나오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며 채식주의자 챕터에서 나오던 영애의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립니다. 오로지 그녀의 짤막한 말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나올 뿐이죠. 이 때문에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타자의 시선으로 영애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알게 모르게 그 시선에 영향을 받아 그녀의 행동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영애는 갑자기 채식을 선언하고 이를 고집하는 저항적 존재로 보였다가 몽고 반점에 꽂힌 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순종적 존재로 보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려고 하는 정신병적인 인물로 비춰집니다. 분명 같은 인물이며 앞서 말했듯이 일관된 흐름에 따라 자신의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지만 영애는 챕터마다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 셈이죠.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답답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주인공인 영애의 의도나 생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을 통해서 규정되곤 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애의 경우는 세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식주의자라는 제목, 영애를 규정한 듯한 이 제목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채식주의자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